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나라의 가왕 나훈아가 들고 나온 신곡 테스 열풍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스는 소크라테스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기는 혼란의 시기였으며 정치 사회적 현상 또한 현 대한민국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나훈아는 왜 기원전 그리스 아테네에 소크라테스를 불러왔을까요? 공자석가 예수와 더불어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며 전 인류의 스승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소크라테스. 우리 모두가 알아봐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러한 인물이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너무도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명언이죠. 소크라테스는 기원 2400여 년 전의 인물입니다. 71세가 되어 독배를 마시는 순간까지 비겁하게 굴하지 않고 초연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왕 나훈아와 닮은 점이 있다면 그건 강력한 소신을 지닌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소크라테스에 관해서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나훈아의 신곡 테스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일생을 무사람들과 토론을 하며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토론의 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쓴 글은 전혀 없다는 것 또한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놓고 뽐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소크라테스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그의 수제자인 플라톤이 전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석공소를 운영하는 석공의 아들로 아테네의 서민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 밑에서 석공 기술을 배우며 철학, 기하학, 천문학 등을 공부했고 청년이 된 후 40세까지 3번에 걸친 전쟁에 보병으로 직접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40세 이후에는 교육자가 되어 청년들의 교화에 헌신했다고 전하고 있죠. 소크라테스는 자연 철학을 배웠으나 기계론적 세계관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아테네에 몰락기였습니다. 보수적이고 귀족적인 정신과 진보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비판적인 정신이 소용돌이치던 그러한 혼미한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태도를 배격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이 궤변으로 진리를 상대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태도가 못마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진리를 찾아서 이상주의적, 목적론적인 철학을 수립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죠. 널리 알려진 바대로 소크라테스는 토론을 좋아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토론을 했다고 전합니다. 토론을 하지 못하게 하면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가 토론을 좋아하게 된 데는 분명한 생활 신조와 지혜를 사랑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정의, 절제, 용기, 경건 등을 가르쳤으며 그들에게 큰 감화를 주었습니다. 악마는 선을 두려워하고 시샘을 하는가 봅니다. 소크라테스의 젊은이들에 대한 가르침이 청년을 부패시킨다는 죄명을 받고 사형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도주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태연히 독배를 들이켰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포함해서 무사람들에게 던진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스스로가 자신은 무지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살았으니까 말입니다. 또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 한 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진정한 목표는 덕의 실행이었습니다. 덕은 인간 영혼의 본능이자 죽음도 방해 못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장인이 탁월함을 발휘하려면 자신의 기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듯 인간으로서의 덕을 발휘하려면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덕이란 인간 내면에 내재해야 한다고 믿고 사람들에게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온갖 계층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들에게 자신들의 무지함을 일깨워주고 용기나 정의 등에 관한 윤리성의 개념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 자신에게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의 방식입니까? 하지만 이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를 타락시키고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그의 탁월한 지적, 도덕적 인품은 비단 철학자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감동 감화시켜 인류 최대의 교사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는 전반적으로 아테네 민주주의가 부패하던 시기였고 이로 인한 개인 윤리 타락이 극심한 시대였습니다. 그는 여러 악덕을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덕은 이성적 사고의 기초하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또한 덕의 확대는 사회를 더 이성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악덕한 자는 필연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무지한 상태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지행합일로는 그로 하여금 성과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일상생활에서도 절제를 추구했으며 자신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에게 무료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육체, 영혼을 구별하는 이원론자였습니다. 육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그저 껍데기일 뿐이고 지식은 영혼 내에 내재된 개념이라고 봤으며 영혼은 불멸한다고 봤던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소유한 존재이지만 육체의 감각적 요소에 의해 영혼에 내재된 진리를 통찰하는 것을 계속 방해당한다고 봤으며 그는 이를 극복하면 지식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플라톤이 담당했었는데 변론에서 법정이 자신의 철학을 포기한다면 석방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더라도 자신이 철학을 하는 이유는 하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인 플라톤이 20살일 때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한 것을 보고 극도로 붕괴했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인 소크라테스의 일대기를 전파해온 플라톤이라는 인물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화이트헤드는 서양의 2000년 철학은 모두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으며 시인 에머슨은 철학은 플라톤이고 플라톤은 곧 철학이다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인 점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당대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엿보게 해줍니다. 이상한 가왕 나우나가 불러온 전 인류의 교사 소크라테스에 관해서 간략하게나마 대충 붙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소크라테스는 도덕윤리적이고 영문불변의 가치관을 지닌 영원한 인류의 스승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끝으로 가왕 나우나의 소신을 바탕으로 하는 영혼론은 소크라테스의 그것과 유사성을 띠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라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